사실 이제 후쿠시마 시찰단이 G7 정상회의 이후에 이제 바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시점 자체도 일본이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한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이번 G7 정상 회의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총평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G7 회의는 일본 주도하에 네, 일본만 활짝 웃은 회의다 보여요. 일본만. 예, 우리는 일본이 전범국이었잖아요. 네, 전범국이면서도 이번에 피해국으로 코스프레이를 세계적으로 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고 예,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었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요. 네, 실제 피 우리가 가장 일본으로부터 피해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범국이 피해국 코스프레이 하는데 거기에 같이 춤을 춰준 아, 격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별로 얻은 거는 없고. 얻은 건 없고. 네네. 근데 이번에 이 한일 양국에서 주목을 하고 평가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네. 한일 정상이 함께 참배했다 이 부분인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혼자 가는 것은 저는 적극 찬성이에요. 그런데 기시다 총리와 같이 가서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아주 반대를 이미 한 3주 전부터 저는 해왔어요. 왜냐하면은 일본은 이번에 히로시마의 G7 회의 장소를 정한 것도 네. 전범국에서 원폭 피해국으로 코스프레이 하려고 그 장소를 정한 것이고 원폭 피해 한국인 원폭 피해 위령비에 기시다가 왜 오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피해국이다. 전범국이 아니라 원폭 피해국이다라는 코스프레를 하고 싶은데 한국인 위령비에서도 우리 대통령과 기시다가 같이 하면은 피해국 코스프레이에 우리가 같이 춤을 추는 꼴이 되잖아요. 사실 거기에는 우리 원폭 피해로 한 3만 명의 네. 우리 조선인 한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3만 명 되는 우리 한국인들은 어땠겠어요? 강제로 징용된 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네. 여러 가지 그럼요. 강제로요. 그럼요. 그런데 그러면 기시다가 거기 가기 전에 강제징용이나 위안부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했으면은 또 문제가 다른데 네.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위령비에 가서 원폭 피해 위령비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봐라 우리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원폭 피해국이다 아.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거죠. 마치 네. 이른바 이제 묻어서 우리도 피해 봤다. 이걸 네. 다시 한번 강조하는 효과를 노렸다. 예전부터 2차 세계 대전의 침략국이면서 전범국이 일본인데 네. 일본은 끊임없이 원폭 피해국이라는 코스프레이를 해왔어요. 이번에 그것을 가장 잘 이렇게 일본은 표현을 한 네, 것 같고 국제사회도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뜻이 보여져서 이번 G7 회의의 가장 승리국은 일본이다. 네. 우리는 거기에 들러리 춤을 췄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들러리 춤을 췄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번에 G7 정상회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네. 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해 나가겠다. 이걸 좀 확실히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미국의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의 네. 이 반도체 제품 구매 금지 이런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마이크론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 금지를 했잖아요. 네, 이것은 예견됐던 일이고요. 왜냐하면 G7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나왔고, 그러니까 중국은 맞대응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네, 사실은 우리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기회인데 기회를 놓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 미국 마이크론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데 중국에서 판매가 금지돼 있잖아요. 그 공백을 우리 삼성이나 SK가 들어가면 좋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은 삼성이나 SK가
마이크론 제품이 판매 금지되면 그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미국 언론에서 그런 것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정부는 그러면은 미국에 강하게 항의해야죠. 이것은 내정 간섭이다. 아, 국가 삼성이나 SK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거보다는 뭐 삼성 SK가 양국의 의견을 잘 고려해서 조치하지 않겠느냐라고 방관자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럼 삼성과 SK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하. 그런 중국의 그 마이크론 제품을 판매 못하는 그 공백을 비집고 들어가면은 미국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우려가 많으니까 되죠. 미국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이럴 때 정부가 보호해 줘야 되는데 정부가 나서서 아니다. 우리 한미 동맹 중요하지만은 네. 이거는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행동을 못 보이고 있으니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삼성이나 SK가 받을 확률이 많고 그 피해는 또 국민들에게 오잖아요. 그럼요. 네, 네. 예. 이거 자유라는 얘기 아까 저희가 초반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기업들에게 자유가 있는 것이고 자유 시장 경제인데 네. 정부가 하지 말라. 아니면은 뭐 우리 정부도 아니고 다른 나라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식으로 압력이 들어온다. 네. 이거는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미국이 지금 미국 자국 이기주의로 모든 것을 네. 보고 있어요. 그럼 한미 동맹이 중요하더라도 이런 건 제동을 걸고 우리도 국익 차원에서 모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국익 차원에서는 삼성과 SK가 중국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 제품을 대신해서 네. 들어가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럼 그럼요. 그 정부는 그런 꼭 목소리를 내주고 네. 방패막이를 해줘야 되는데 방패막이를 안 해주니 SK나 삼성은 어떡하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중국에서 또 이것이 G7의 한 수단 제재 수단으로 했는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네. 중국 내에서 네이버 우리 접속이 안 된다 하잖아요. 뭐 예, 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지난번에 사드 설치했을 때 사드 보복 차원에서 네. 다음 뭐 이런 거를 폐쇄시킨 적이 있잖아요, 중국이. 이번에도 네이버 접속을 안 되는 걸로 봐서는 중국이 네. 한 제재의 한 방법으로 했지 않나 저는 싶어요.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죠. 한번 뭐 이것이 봐야겠지만. 어떤 오류 때문에 그런 것인지 네. 중국이 작심하고 아하. 이것을 제재의 한 방법으로 한 것인지 아마 제재의 한 방법으로 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틀 동안 안 되고 있거든요. 아침에 저도 방송 나오기 전에 다시 확인해 봤더니 네. 아직도 네이버 접속이 회복됐다는 뉴스는 없었어요. 참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 저희가 이제 우려해 네. 왔던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네. 이런 것들 그 현실화 좀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중국 내에서 우리가 한국 소식을 알리고 문화도 알리고 그리고 상품 판매 같은 것도 네이버를 통해서 많이 광고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 내에서 네이버가 우리의 가장 큰 포털. 대한민국 포털인 네이버가 폐쇄된다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 교민들이 우리 국내 소식을 접하기가 어려워지고 네. 깜깜이가 되고 정보가 차단되고 우리 또 기업들이 여러 가지 또 고충이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있죠. 점점 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확률이 많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저 보도 나온 거 어제 나온 거 보니까 일부 이제 연예인도 네, 중국 프로그램 출연을 하기로 했다가 전격 뭐 취소가 되는 그런 일도 네.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하나 우리가 사드 때 봤던 일들이 다시 재발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 근데 이런 또 반론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한미일이 뭉쳐서 가치 연대로 하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이건 어쩔 수 없이 감수하고 가야 된다.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너무 단세포적인 생각이고 30년 전, 한 3, 40년 전의 사고 방식입니다. 냉전 시대. 냉전 시대의 사고 방식이죠. 예전에 구소련과 네.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이 그 대립하던 그 시대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 30년 전만 해도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이 대치돼 있을 때는 인적 교류가 없었고 경제 교류가 없고 그렇죠. 아예 문화 나눠져 교류가 있었죠. 없었잖아요. 예, 올림픽도 막 아예 참 뭐 안 참관하고. 되니까 그럴 때는 그런 구조로 돼도 안보의 메커니즘으로 한미일 북중러가 된다 해도 문제 없는데 그 이후에 세계는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중국하고도 중국이 우리 최대 무역국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교민 인적 교류가 가장 활발하고 우리 회사도 많이 들어가 있고. 예, 문화 교류도 가장 활발하고 네. 얽히고 설켜서 이것을 하나로 끊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한미일을 강화하게 되면은 중국과 러시아와 점점 각이 세우면서 네. 바로 직격탄을 맞는 것이 우리 교민과 우리 인적 교류고 두 번째 바로 또 직격탄을 맞는 게 경제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세계 경제가 어려운 면도 있지만은 중국하고 각을 점점 세우면서 어려움이 있는 면도 아주 크다고 봐요. 네.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G7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 아니다. 네. 디리스크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 뭐 해빙이 될 거다. 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것은 당연한 얘기죠. 미국도 중국하고 이렇게 두무못 자르듯이 끊을 수가 없어요. 이미 얽히고 설켜서 중국과 끊어버리면은 아마 미국이 마비될 겁니다. 아하. 미국 가정에서 쓰는 제품에 모르긴 몰라도 한 7, 80%는 대다수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곳곳에 있어요.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구조고 네. 그러니까 겉으로만 막 이렇게 중국과 각을 세우는 것 같이 하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선봉에 내세우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아. 그런데 마치 윤석열 정부는 그것이 큰 그건 것 같이 선봉에 서서 막 하잖아요. 네. 일본조차도 지금 일본은 영토 문제로 중국하고 다투잖아요. 네. 위다오다오, 센카쿠 열도 영토 문제도 있고 그렇죠. 패권국으로서의 이런 것도 경쟁하는데 네. 일본조차도 중국과 이렇게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두모자들듯이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은 데는 LNG 같은 경우를 살인을 통해서 일본은 수입하고 아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을 수가 없는데 우리만 대단히 용기 있게 용기 있는 척하면서 이렇게 한미일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계속 각을 세우고 적대시 정책을 쓰고 있는데 네.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점점 대한민국을 윤석열 정부는 위기로 빠뜨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외교적으로 국익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네. 국익을 최전선에 세우는 그런 외교가 필요하다. 또 중국과 러시아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국익이 목적이어야 네. 되고 수단으로 한미 동맹이나 한일 관계 개선이 수단이어야 되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는 바꾼 것 같아요. 아하. 한일 관계 개선이 목적이고 네. 나머지는 다 국익은 수단에 불과해서 국익을 양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잣대는 국익이 돼야 되는 것인데 네. 국익을 양보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이 김태효 국가모실 1차장이 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인기가 좋다는 걸 느꼈다. 네. 이렇게 이번 회의 성과가 컸다라는 자평을 하기도 했던데 이런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그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음. 일본 기시다와 바이든한테 인기가 많겠죠. 왜? 미국과 일본말 너무 잘 들으니까. 그런 면에서 네.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한일 관계 개선하려니까 개선하고 한미일 관계 개선하려니까 한미일 강화하고 예. 시킨 대로 하고 있잖아요. 일본이 또 원하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과거 문재인 정부나 네. 과거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우리 그 역대 대통령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네. 할 얘기는 하려고 노력하니까 좀 껄끄러울 친한 면도 있지만 한편은 껄끄러울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뭐 시키는 대로 하고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반갑게 맞아주니까 마치 인기가 있어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인도 모리 총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도 국익을 위해서 러시아하고 관계도 지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G7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좀 약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디 총리 표정 한번 제가 유심히 봤는데 항상 불편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고 표정. 바이든이나 다른 사람과 만나서 얘기할 때도 네. 다른 사람이 이렇게 기시다든 바이든이든 이런 것들 아. 반갑게 하는 표정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모디 인도 총리는 국제적으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잘하는 리더로 지금 손꼽히고 있어요. 인도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네. 세계에 끌려가지 않고 인도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도 실제 가보니까 인도 국민들로부터도 네.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인도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니까. 어, 이번에 사실은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도 참가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도 G7 정상회담의 그 선언을 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일부만 그러지. 예. 그러면서도 러시아라든가 중국 견제에 동참 100% 하진 않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G7 그 초청국으로 가서 네. 막 거기에 동참하고 모든 것을 그런 그렇게 면에서 하니까 인기 있어 보이는 거죠. 인기가 많아 G7 보였다. 국가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좋겠어요. 예. 가장 G7의 정책을 편들어 주니까. G7 네. 입장에서는 네. 좋았고 그래서 네.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익과 이렇게 반대되는 입장이 많으니까 네. 우리 국민들은 불편해하고 힘든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좀 편하고 네. 편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네. 외교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